5월 9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의 새로운 사무실을 개설. 리플은 두바이에서 확장을 확인합니다.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서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메나에 기반을 둔 고객의 20%와 명확한 규제 체제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바이가 암호화폐 혁신이 번성할 수 있는 주요 글로벌 금융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트위터에 지금 두바이 리플렛, 리플렛 고객의 20%가 중동 및 북아프리카, 메나에 위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움직임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고객의 콰타 내셔널 뱅크, 사우디 브리티시 뱅크, 락 뱅크, 루누 파이낸셜 홀딩스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글로벌 스웰 2023이 두바이에서 개최가 됩니다. 날짜는 2023년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핵심 사무소를 현재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중심부에 새 사무실을 열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동과 북아프리카 오래전부터 인프라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바라보시길 바라겠고요. 코인데스크에서 중요한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2023년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서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소송 비용이 약 2억 달러의 비용이 들게 될 것이라고 코인 텔레그래프가 보도하였다. 1억 달러에서 2억 달러까지 좀 비용이 늘은 것 같네요. 제 관점에서는 리플렛이 가지는 가치, 스위프트 2.0이 가지는 가치, 종이화폐가 끝나가고 0과 1의 돈이 되는 세상, 그 중심에 XRP가 있다. 앞으로 CBDC의 세상이 도래하며 그리고 모든 국가와 리플렛과 스위프트 2.0과 CBDC와 스테이블 코인과 각종 토큰과 NFT와 메타버스의 사상이 구현하게 되면 지금의 이 2억 달러의 비용, 시간이 지나고 보면 굉장히 손톱만큼의 그런 비용으로도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가치에서 작지 않은 비용이죠. 작은 회사에서는 블록체인 같은 소규모 블록체인 기업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비용이겠죠. 그러나 이미 전 세계의 규제, 프레임의 중심에 있는 회사에서 앞장서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에 명확한 규제안이 나와야 되겠죠. 중요한 부분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SEC 사건에 대한 판결은 앞으로 3주에서 6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3주에서 6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소송에 대한 그 그림에 대한 부분이 명확성이 나와야 되겠죠. 차분하게 지켜보시죠. XRP는 이제 이 통합을 통해 100개 이상의 결제 방법으로 사용 가능하다. 전 세계적으로 XRP 레저 생태계에 대한 포털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발표에 따르면 XRP 레저용 모바일 지갑인 줌이 포코와 협력하여 100개 이상의 현지 결제 방법으로 XRP 구매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XRP 레저 기반 월렛 줌 결제 플랫폼 포코와 파트너십을 가졌다.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결제 플랫폼 포코와 파트너십을 맺고 온램프 애그리게이터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코 제휴사 등에서 100개 이상의 결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줌의 설명이다. 자, 바로 그러면 한번 가보시죠. 이 포코의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온램프 애그리게이터가 있어요. 보시면 제품에 보시면 온램프 애그리게이터가 있어요. 밑에 볼게요. 온램프 성공률 최대 5배 증가한다. 아시아와 라틴, 남미에서 법정화폐, 암호화폐 온램프를 사용할 때 카드 거래의 70%가 실패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사용자는 매번 올바른 현지화 온램프로 라우팅합니다. 선도적인 웹3 시장을 위한 현지 결제 방법, 암호화 보급률이 높은 주요 신흥시장에서 사용자의 30%만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호하는 지불 방법으로 사용자를 온램프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브라질, 인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타이완, 필리핀,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멕시코. 자, 이제 브릭스가 확장하고 있죠? 5개국에 19개국, 24개국으로 확장합니다. 그리고 현재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미, 여러 국가에서 확장을 하고 있죠. 이 부분에서 포코의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을 가보면요. 디지털 비즈니스를 위한 결제 솔루션,
그러면서 투자자 및 파트너사에 바로 서클, 비자, 스탠다드 차타드, 자, 글로벌 중심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트너사에. 비즈니스의 모든 측면에 대한 모든 재정적인 필요, 온램프 어그리게이터 직접 결제 지불금, 비자 및 마스터를 통해 플랫폼에서 크리에이터, 게이머 또는 판매자에게 지불한다. 또는 직접 결제한다. 자, 모든 온램프에 대한 단일 통합으로 최종 사용자에게 가장 낮은 비용과 가장 높은 거래를 성공률을 제공한다. 어디서 많이 보던 그런 글자 화면이죠. 자, 그래서 이 포코는요, 글로벌 기업과 현지 결제를 연결하고요. 지갑, 서비스형 지갑 제공업체, 마켓플레이스, 크리에이터 플랫폼, 게임 및 게임 길드를 현지 결제 레일과 연결하여 은행과 같은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결제와 금융이 우리의 디지털 경험에 매끄럽게 결합되는 미래를 상상합니다. 자, 감이 오시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 일주일 하루가 멀다 하고 파트너사가 확장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인프라를 미친 듯이 10년 동안 까는 겁니다. 계속해서 XRP를 심장으로 한, 자, 브릿지 자산으로 한 그 중심 통화에 CBDC와 가상결제와 NFT와 각종 토큰들과 코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 세계에 깔아 나가는 겁니다. 각 국가, 200개 국가, 1만 1천여 개 금융기관인 스위프트 1.0이죠. 여기에 새로운 그런 각종 결제망이 추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비자 마스터를 기준으로 해서 비자 마스터, 세븐일레븐, 자, 그리고 태국 시안뱅크, 우리가 봤던 많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죠. 자, 포코 홈페이지에 있는 블로그, 여기 화면인데요. 결제에 관한 모든 것, 웹3 구매를 더 나은 경험으로 만드는 포코의 새로운 파트너 축하, 암호화폐 지갑을 위한 은행과 같은 강력한 기능이다. 전반적으로 자, 혈관이 확장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은 오늘도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소송에 대한 명확성이 나와야 가격에 대한 향방이 결정되겠죠. 이거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이미 큰 그림은 설계가 되어 있고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그냥 걸어가면 될 뿐이에요. 자, 한국은행에서 CBDC 모의 시스템 금융기관과 연계해도 정상 작동한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구축한 CBDC 모의 시스템이 송금 등 외부 금융기관과의 연계 거래 실험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용됐다. 거래 입력수를 늘린 결과 1초당 거래 건수 TPS가 단일 클라우드 환경에서 CBDC 모의 시스템을 실험한 값 2100건 수준보다 10% 정도 적은 1900건으로 측정됐지만 전자금융 공동방의 최대 TPS가 1200건인 것만큼 이 정도 성능 저하는 수용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정리하면 금융기관과 연계해도 정상 작동한다. 금융기관에서 CBDC를 사용할 날이 멀지 않았다. 대한민국에서 CBDC를 사용한다. 즉 물론 카카오 얘네와 같이 진행하고 있지만 CBDC의 세상이 도래함은 XRP의 세상이 도래함을 의미합니다. 정말 다른 나라의 세상으로 보내는 거겠죠. 2025년도가 정말 기준점이 되는 한 해가 됩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한 해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캐나다 디지털 달러 공개 협의 시작한다. 내달 19일까지. 캐나다 중앙은행이 CBDC에 대한 공개 협의를 진행한다. 공식 채널을 통해 세계가 점점 디지털화되는 가운데 가상 캐나다 달러를 검토하고 있다. 이름은 가상 룬이라고 합니다. CBDC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캐나다 달러에 대한 설문은 내달 19일까지 진행된다. 자, 캐나다에서도 이제 점점 시계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진행한다는 거죠. 자, 미국 투자은행 관계자, 암호화폐 기관 투자자 관심은 여전하다. 자,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죠. 기관 투자자가 전 세계 기관 투자자가 돈을 쏘고 싶어도 지금은 그 규격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다. 그 첫 번째가 리플과 SEC의 소송이다. 참 징하게 시장을 흔들어 가고 있죠.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잠깐 보고 갈까요? 자, 크게 보시면 참 좋아요. 한눈에 보입니다. 비트코인의 월봉이에요.
3,700만 원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동평균선에 막혀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4천만 원에서 고작 10%도 빠지지 않았어요. 이더리움 또한 그 부근입니다. 이더리움은 246만 원. 얘도 이동평균선에 막혀서 첫 번째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월봉 기준으로 월봉 매물대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동평균선과 싸우고 있죠. 다만 얘도 조정폭이 강하진 않습니다. 에너지를 응축한 뒤에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오겠죠. 다만 비트코인이 이렇게 음봉을 월봉 기준으로 살짝 달고 있으니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월봉 기준으로 살짝 달고 있으니 알트코인들이 상당히 많은 곱하기 2배, 3배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본격적인 기준점은 FEC의 금리 인상 중단 발표. 제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상은 끝난 걸로 보고 있어요. 다만 공식적으로 발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크라이나 합의 소식, 그러면 시장은 뒤집어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XRP는 570원, 강한 양복을 달았죠. 그리고 음봉이 현재 이어지고 있어요. 요 라인에 있고요. 요 물량 소화하고, 중요한 건 얘는 소송에 대한 방향성이 나와야 미친 듯이 그동안 간 게 없죠. 가장 다음 문명의 중심이래가 이렇게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언급드리고 싶어요. 우주선 폭발. 저는 이거는 정해져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래야 다음 세상에 돈의 문명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워렌 버핏, 비트코인 전 세계 기축 통화 될 수 없다. 버크셔웨이 연례 주주총회에서 미국 달러는 신뢰를 잃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전 세계 기축 통화가 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 달러 외에 세계 기축 통화를 대체할 후보가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코인은 장난감이자 광기라고 또다시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지난 4월에도 비트코인을 도박용 코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비트코인이 내재 가치가 없다는 사실이 롤레를 돌리고 싶은 마음을 막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또 찰리 먼거 또한 비트코인을 강하게 비판했었죠. 미디어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건지 중요한 건 저는 이 말을 100%, 99%가 아니라 100% 필터링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필터링해서. 그래서 본인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세계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들과 함께 지배자들이 말하는 거를 반드시 필터링해서 본인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실력자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왜 제가 그런 말을 할까요? 버핏 손정희 찜 누뱅크. 미국 데뷔 직후 시총 500억 달러. 자, 버핏이 이미 누뱅크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버크셔웨이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버핏, 비트코인 친화적인 누뱅크에 10억 달러 투자. 비자 마스터카드 지분 일부 매각. 비자와 마스터카드, 글로벌 결제망, 이 지분을 매각하면서까지 친화적인, 비트코인 친화적인 누뱅크에 10억 달러를 투자했다. 자, 그리고 미디어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사람의 움직임만 봅니다. 아시겠죠? 이들은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일반 대중들이 그 미래를 읽기를 예측하기를 바라지 않죠. 우리는 그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 세상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4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버핏. 자, 그 연장선에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개인 투자자는 멘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장기적인 레이스, 이 마라톤을 완주하시길 바라겠고요. 2023년은 가상자산 제도에 대한 원년입니다. 더불어 기술적인 반등의 본격적인 시즌이죠. 2024년은 퍼펙트 스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미래를 잃고 다가오는 새로운 문명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천문학적 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마라톤을 완주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